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보육 현장에서 교수 학습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4차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개정 표준보육과정이 어떠한지, 아마도 다른 교과목에서도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또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복되지만 여러분이 개정된, 만약에 3차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요런 게 조금 바뀌었구나, 요런 게 조금 바뀌었구나 하고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교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번에 4차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을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시면 이제 이건 또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 발전되거든요. 그럴 때 요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됐구나, 요 부분이 요렇게 개정됐구나 하고 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각 교과목에 반복되더라도 내가 반복해서 이번에는 이거를 익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에 근거해서,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해서 당연히 교수 학습 방법을 할 수 있고요. 이 표준보육과정에서도 교수 학습에 대한 원리, 이렇게 해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보육과정 개정 이유는 뭘까요? 우리 3에서 5세 누리과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돼서 그것에 따라 아동의 경험 간 연결, 그리고 연령 간 발달의 연계, 그리고 보육 현장의 안정적 적용을 돕는 차원에서 보육과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이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인간상도 조금 바뀌고, 추구하는 인간상도 바뀌고, 또는 영역도 좀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보육과정 0, 2세도 바뀌어야 0, 2세, 그 다음에 3, 5세, 그 다음에 유치원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뀌게 됐다. 주요 내용은요, 조금 더 3차보다 놀이 중심, 아동 중심이었다. 그리고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지 쓰는 것도 간편 일지로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우리는 표준보육과정 3차까지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 이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걸 잘해야지만이 평가를 잘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 그런데 이제는 좀 계획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계획이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떤 주제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좋지? 라고 굵직하게. 그리고 1월 달에는 2월 달에, 왜냐면 생활 중심으로 가다 보면 굵직굵직하게 해야 되는 건 1년의 행사들 있잖아요. 그것을 계획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은 되는데, 아이의 영유아의 호기심에 머물러 있는 곳, 또는 그 호기심이 확장되는 곳에 놀이를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정된 누리과정,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게 힘들어. 왜? 우리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 계획한 대로 교사의 주도하에 갔는데 이제는 아니고 좀 넓게, 왜? 놀이 중심, 아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굵직하게 계획은 해놓고, 연간은 해놓고, 그다음에 월간은 해놓는데, 아동의 흥미에 따라 그 흥미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교사도 머물러 있고, 그 흥미를 더 확장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이제 개정된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의 아주 큰 방향성이, 다른 방향성이다. 놀이 중심이다. 그래서 현장의 자율성을 좀 확대했다. 그리고 보육 수준의 적정화를 통한 아동의 전인 발달을 돕고요. 창의성 신장을 추구하는데 또 키포인트를 뒀다. 그러니까 놀이에 더 많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동의 영유아의 흥미가 머물러 있는 곳에 그 흥미를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자기의 내재져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발현적인 유아교육과정인 거죠.
일어나는 거예요. 놀이가 일어나듯이 교육 과정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을 할 수가 없지. 아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 호기심에 따라서 교육 계획이 또는 교육 진행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3차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했다면 4차는 좀 브로드하게 대략 연간은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큰 행사들이 있고 월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자, 1. 표준 보육과정의 구성 방향을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 이게 누리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보면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특별한 게 있네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 뭐와 많이 닮아져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학생들의 역량, 미래를 살아갈 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너무 불확실한 시대야. 예전에는 공부만 하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취업 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없어지는 직업도 많아지고 그야말로 AI라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러한 그야말로 판이 바뀌는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AI가 해주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AI가 해주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걸 가르쳐야 되나, 어떤 교과목을 가르쳐야 되나 혼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과목이라기보다도 역량을 가르치자. 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 기술, 스킬을 가르치자. 그게 뭐냐?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 콜라보레이션, 협력하기. 그게 이제 베이스에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시죠?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죠. 근데 건강해야 되는 거니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요.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핵심은 우리 모두는요.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민주시민은 어떠냐면 바른 인성,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모든 기계가 하고 기계를 움직이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바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개발하지 않으면 정말 더 독재자가 나오고 정말 인간 세상이 참혹한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개발한 사람, 무엇인가를 개발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인성을 갖고 있어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아요. 0-2세 보육가정 목표. 0-2세까지는 보육가정. 3-5세는 뭐라 그랬어요? 누리가정. 다는 보육가정인데 0-2세는 보육가정, 4-5세는 누리가정이라고 또 명칭을 정했죠. 그래서 0-2세 보육가정의 목표. 우리는 이러한 목표하에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이 목표를. 그러니까 이 목표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유아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공해줘야 되는 것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뭐라고? 시작!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즐겁게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목적인데 어쩔 때 즐거울 수 있어? 건강한 환경, 안전한 환경. 알죠? 근데 그 건강함은 어떻게 건강해? 영유아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인데 특히 정신적으로는 나의 소중함을 할 때. 나는 소중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다루시고 아이 스스로 소중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고자 한다. 내가 할 거야. 2세 아이들 그러잖아요. 이거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럴 때 스스로 하게끔. 그래서 자기 욕구를 표현할 때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좋으세요. 미리 다 읽고서 하는 것보다 선생님 나 이거 주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아이들이 표정을 짓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그 마음도 읽어주셔야 되지만 말하는 그 연령의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도와주시는 것이 맞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르도록. 근데 그 호기심이라는 것은 아이들 자체에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호기심을 바깥으로 표출하느냐 표출하지 못하느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도 호기심이 있게끔 어머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런 말 많이 사용하시면 좋죠. 다 같이 뭐라고요? 어머 이게 뭐지? 어머 이게 뭘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 이런 호기심.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목표고,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이거 배우는 거이기도 해요.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 달라요. 꽃을 봤는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어떻게 하죠? 와 예쁘다. 색깔이 이러네. 이거 무슨 색깔? 노란색도 있고 어머 더 진한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에 녹색이 있어서 더 이쁘다. 내가 지금 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게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감성. 근데 보고서 이거 꽃이야. 해바라기야. 개나리야. 개나리 꽃이 피었네. 이거 감성 있어? 없잖아요. 아 이쁘다. 코스모스야 여기 심어 있었어. 코스모스가 활짝 웃고 있네. 우리 보고 인사하는 것 같아.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 이게 감성인 거잖아요. 그쵸? 예,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르도록 하는 거.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거. 참 이야기하는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복잡할 수도 있지. 자기 삶이 복잡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어가면서 서로의 그 공감을 누르는 거 이거 참 필요한데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거를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아이들은 그런데 쫑알쫑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근데 들어주지 못하고 이야기해주지 못하는 것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 시간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 상황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 아이들의 그 마음에 같이 공감해줘요. 공감해주시면 그게 존중이야. 딴 게 존중이 아니라. 예. 그래서 소통하는데 관심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여다보면 돼. 아이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존중하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 더불어 사는 삶. 예, 이 5가지가 0, 2세 보육가정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예,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쁜 여성일 수도 있지만 지금 0, 2세 보육가정의 목표를 보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예쁨을 넘어 아름다운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3, 5세 조금 더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우아한 정말 우아한 선생님이 되려면 3, 5세 보육가정의 목표를 한번 볼게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개개인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의 습관을 기르는 거.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 있나요? 정신적이고 안전한 거. 예. 정신적인 것도. 예.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가는 기초 능력을 기르는 거. 그래서 정말 어떤 그 작가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어디서 다 배웠대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이거 말이야, 이 말이야.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는 거.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초 능력이 있어야지. 문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지. 그쵸? 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리고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나 앞에 막닥뜨려진 문제들은요, 정말 호기심과 탐구심,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없으면 풀어갈 수 없어요. 교과서에만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 것만으로만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 이럴 때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기심, 탐구심, 상상력, 창의력, 이것은 다 연결되는 것 같아.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탐구심도 없고요. 호기심과 탐구심이 없는 사람은 창의력이 당연히 없어요. 호기심, 탐구심, 창의력은요, 창의력의 기본이에요. 상상력은. 그러니까 이건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호기심을 갖자. 내 삶 속에서 어머 이거 뭐지? 예, 유치원 시기에, 어린이집 시기에, 그리고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선생님은 정말 호기심이 많아야 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일에 치여서 막 소진된 모습을 보이며 호기심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교사의 그런 잡무를 많이 없애려고 이제 노력을 하니까, 그것 중에 가장 큰 거 간편일지. 굉장히 부담감 가지고요. 부담감 갖지 마시고 간편일지를, 핵심적인 내용, 내가 수업을 잘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흥미에 머물러져 있으며 그 흥미를 확장시켜 주려고 노력했다. 그 흔적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키포인트 찝을 거예요. 일지란, 지금의 이제 일지란, 예전에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했을 때는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런 기본적인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발달에 근거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그 호기심을 어떻게 확장시켜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돼요. 놀이 중심으로. 일지가. 예, 그게 가장 키포인트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제가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 예, 이것이 3, 5세의 보육가정의 목표입니다. 자, 구성의 중점은요. 첫 번째,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됐고요. 0, 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되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반영해서 구성해야 되고, 표준보육가정이 이제 영역을 조금 달리 구분됐어요. 0, 1세, 2세는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6개 영역으로 중심이 됐고, 3, 5세는 신체운동과 건강, 이게 묶어졌어요. 신체운동과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키포인트, 0에서 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 뭐라고요? 표준보육가정, 누리가정은 0에서 5세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서 구성했다. 그래서 표준보육가정의 운영, 어떻게 해야 돼요? 편성 및 운영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표준보육가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그 어린이집에 적합하게, 그리고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 운영해야 된다. 특히 지금 성인지가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좀 우리가 성인지 인식이 좀 떨어진 거야. 성인지. 그래서 여자아이 놀이, 남자아이 놀이를 구분하는 거 되지 않고 선생님들의 의식 수준에 있어서도 내가 성인지 꼭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좀 차별하게 다르게 보는 편이 있지 않나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유아교육을 했고 보육학을 했고 아동학을 했어요. 정말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유아교육 관련해서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밑바닥에는 그래서 특히 성차별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 베이스를 알려드리면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86세세요. 그래서 제 또래들보다는 어머니가 연배가 있으세요. 그런 엄마 밑에서, 엄마 아버지 밑에서 제가 컸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남아소송 사상이 있으세요. 딸을 이렇게 차별한다라기보다도 아들 먼저가 있어요. 아들에 대한 먼저가 있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아닌데 저를 너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시기는 하시지만 남자가 해야 할 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주방에 들어가는 일을 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 초등학교 나에게도 오빠 라면을 끓이게 시키셨거든요. 끓이게 했고, 이제 뭐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오빠한테만 계란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계란 안 주고. 그건 차별이죠. 그런 환경에서 커서 오히려 나는 똑같이 키울 거야 라고는 했지만, 제가 어느 순간 아들한테 음식 찌꺼기, 예전에는 음식이 이렇게 가는 거 없어서 싱크대에, 지금은 이렇게 음식을 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지 않아도 되는 환경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음식 쓰레기는 따로 음식 봉투에다 넣어서 음식 그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잖아요. 분리수거함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아들을 시킬 때는 좀 마음이 찔리고 힘들어. 얘 아이 보고 변하려고 할 때. 그래서 꼭 동생인 그 딸 아이를 음식 찌꺼기 버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은 중학생이었고 딸은 초등학생이었는데, 중학생 아이가 좀 샤이하니까 이렇게 음식 찌꺼기 갖고 가는 거 좀 창피해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인식에 조금 있었었는데, 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차별하는 거야 이거. 오빠한테만 왜 이거 안 시키고 나한테만 이거 시켜? 문득 뜨끔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오빠는 딴 거 시켰어 엄마가. 이렇게 이제 대응은 하기는 했지만, 제가 아들한테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버리라고 할 때, 음식 쓰레기 버리라고 할 때 괜히 걔 체면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다가, 아파트니까 다 그 학교, 그 동네 학교 다니니까 여자아이들이 보거나 이러면 또 어떨까? 보면 어때? 그쵸? 그런 마음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래서 아들한테 막 음식 찌꺼기 버리라고 시킬 때는 제가 한 3번 숨을 쉬어야 돼요. 이렇게 아들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나도 그러한 생활에서 커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왜 보육시장이 왜 우리가 아이를 안 낳아요? 우리가 0.8이잖아. 왜 아이를 안 낳냐면, 일가정 양립하지만 그 일가정 양립 안에는 여자가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된다. 이런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남성을 우상화하지는 않았어요. 남성이 아버지로서 양육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그 말이 나올 때 여성을 향해서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것을 알고 아버지의 이상화, 아버지로서 그 다음에 노동자로서를 더 이상화하니까 출산율이 높아졌죠. 독일도 그랬어요. 출산율이, 지금 다 선진국들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가정 양립하지만 아버지와 노동을 이상화하지 않았거든요. 뭐만 이상화했다고요? 여성에게 어머니와 노동을 이상화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조금 교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정 환경에서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은 맞벌이 부부인데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성의 가사 노동의 시간과 남성의 가사 노동의 시간이 10배가 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엄마는, 여성은 노동을 하고 와서 직장을 갔다 와서 4시간을 가사 일을 한다면, 밥하고 뭐하고 하는 게 4시간이라면 아빠는 4분도 안 되는 건 거예요. 그쵸? 응? 4분이 아니라 4시간을 한다면 10분의 1, 응? 10분의 1, 60분이면 6, 4, 24, 240시간인데 24분 고작 10분의 1 정도 한다는 거죠. 예, 그게 통계로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여성의 일, 남성의 일이 좀 구분되어 있다. 특히 양육 부분에 있어서 양육을 엄마가 더 많이 한다. 또 영아에 있어서도 엄마가 더 많이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엄마가 애를 돌보면 아빠가 밥하고 이런 거 다 해야죠. 예. 여러분들 입장에 있어서 여성은 바깥에 나가서 6시가 되고 7시가 저녁 때가 되면 우리 아이 뭐 먹지? 어떻게 저녁은 잘 먹고 있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빠도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똑같이 들면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편성해 운영해야 되고,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해야 되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되고,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다 부모 운영위원회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전문가도 초빙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표준보육가정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표준보육가정 연수 열심히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우리 수업의 키포인트죠. 이렇게 표준보육가정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유아의 의사 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수 학습을 하셔야 되고,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해야 된다. 유아가 그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교사도 그 흥미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흥미를 공감하셔야 되고, 그 흥미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다.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고,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 또래끼리, 영유아 교사, 영유아 환경 사이에 능동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해야 되고,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서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해야 된다. 특히 여기 영유아의 경험과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지난 시간 놀이 또는 너 주말 어떻게 지냈어? 이거 본 적 있어?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평가는 다음 상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데요. 표준보육가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내가 표준보육가정에 근거해서 잘 했는가, 그 표준보육가정의 질은 어떠한가,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영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표준보육가정의 운영을 평가하고, 내가 표준보육가정을 운영을 했더니 아이들이 특성에 적합했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 발전했다 라는 것을 평가하고, 평가의 목적에 따라 아이 발달 평가인지 환경 평가인지 교구 평가인지 그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표준보육가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0-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은 어떠한지 먼저 볼게요. 자, 0-1세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은 기본생활 습관,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기본생활의 목표는 이러한 목표로 우리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한다. 왜 목적은 뭐였었죠? 아이가 스스로 소중함을 알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즐겨야 하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에서는 안전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용 범주는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 그 내용 범주에 따른 내용들은 건강하게 생활하기는 도움받아 몸을 깨끗하게 한다. 도움받아서 몸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느끼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깨끗함을 아는 거예요. 늘 지저분하게 있을 때는 지저분한지 몰라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면 너무 빈번하게서는 아니지만 아이가 찝찝하지 않게끔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그러면 찝찝한가 찝찝하지 않음을 알아. 그래서 바꿔달라고 해. 그런데 그냥 기저귀를 계속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축축함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대소변 가르기도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깨끗하다는 거 아는 거, 상쾌하다라는 거 아는 거. 그래서 도움받아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음식을 즐겁게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냠냠냠냠냠냠, 아이 맛있다. 그리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루 일과를 편하게 경험하는 거, 그리고 배변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근데 배변 의사는요, 특히 아이가 힘주잖아요. 그럴 때 같이 어떻게 해요? 응가 하면 응가, 아이가 쉬 응가 이런 말을 사용하시면 아이도 쉬 응가 해요. 그런 말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할 때 너무 놀래지 않게 쉬 또는 응가 쉬 한 거 보고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쉬했네. 그리고 좀 민감하신 선생님은 아이가 먹고 나서 몇 시간에 쉬할 거 아니까 우리 이거 변기에다가 우리 쉬 한번 해볼까? 쉬 하면 쉬를 부르면 쉬가 나오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쵸? 예. 먹고 나서 한 몇 분 지나면 한 2시간 지나면 아이들은 쉬 하면 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쉬라는 이런 소리가 뇌에 가서 쉬를 부르게끔 하거든요. 배변 의사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하고 안전한 상황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해보고 안전한 생활에서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위험! 멈춤!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위험해. 그쵸?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멈춰! 얼음! 이런 거. 예. 신체 운동. 신체 운동의 목표는 감각으로 탐색하고 신체 활동을 즐긴다. 감각 탐색을 즐긴다. 신체 활동을 즐겁게 경험한다. 내용 범주로는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그리고 신체 활동 즐기기. 내용으로는 감각과 신체를 인식하는데요. 스스로 인식하는데 선생님이 읽어주면 더 잘 인식해. 처음 우리 영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만지고 있거든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럴 때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지. 감각적 자극에 반응하는 그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혜원이가 공을 빨고 있어. 혜원이가 공을 던졌구나. 이렇게 읽어주라는 아이의 행동을 읽어주는 거. 예, 그리고 감각으로 주변을 탐색하는 거. 그럼 탐색하는 것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혜원이가 딸랑이 보고 있네. 혜원이가 창밖 보고 있어. 혜원이 어디 보고 있나? 여기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주라고요. 예, 그리고 신체를 탐색한다. 머리 어디 있나? 어깨 어디 있나? 혜원이 어디 있나? 거울 많이 보기. 자기 인식. 거울 많이 보면서. 그리고 신체 활동 즐기기. 대소 근육을 조절하고요. 기본 운동을 시도해보고 실내외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거. 쭉쭉 누워있는 애기들한테는 그렇게 하고요. 기본 운동 일어나고 걷고 내가 계단을 오르고 깡총 점프할 수 있는 기본 운동. 그쵸? 그리고 선생님 따라서 율동할 수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내용입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목표는요. 의사소통 능력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하기를 즐기고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책과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내용 범주로는요.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책과 이야기 즐기기. 하버드대에서요.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대에서 하버드대가 아니라 미국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조기 교육에 대해서 되게 좀 회의적이시거든요. 조기 교육 하지 말라 입장이에요. 아이들은 스스로 잘 배우고 아이들은 스스로 잘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을 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가르쳐 주는 것이 조금 더 아이로 하여금 발달을 더 장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기 교육을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만큼은 조기 교육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동화 읽어주기. 그리고 의사소통하기. 왜? 그 시기에는 그것이 상호작용이고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서부터? 임신 때서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주 종종. 얼만큼? 자주 종종.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자주 종종. 어릴수록 짧은 시간 자주 종종 책 읽어주자. 의사소통하자. 이거 해라. 왜? 그 시기가 임계기라는 게 있는데 특히 말하기 모든 거의 기초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관가했을 때 아이들의 문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읽기 쓰기 능력이 높은 사람과 읽고 쓰기 능력이 낮은 사람을 봤더니 미국은 다 그 계산이잖아요. 얼만큼 더 많이 버느냐 그거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계산한다 하잖아요. 봤더니 읽고 쓰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수입이 많더라. 읽고 쓰기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수입이 적은 일들을 많이 하더라. 그런 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쓰기는 어려서부터. 예,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그리고 책 이야기 즐기기. 어린이집에서 이거는 기본이지만 책 읽기,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어머니 힘드시지만 꼭 책 읽어주십시오. 책 읽기 운동은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 그리고 선생님들도 수시로 책 읽어주는 거. 아이들이 심심해하고 또는 책 읽기를 즐겨하는 아이들은 책 읽어주는 거 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듣기와 말하기,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 거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소리를 내는 거, 표정, 몸짓, 말소리로 의사를 표현하는 거.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되고 선생님들도 좀 표현 언어를 많이 하셔야 돼. 말과 함께. 이 시기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지고요. 끼적이기에 관심 가지. 그러니까 끼적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입에 넣어도 괜찮은 크레파스 주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끼적이게끔 해야 되는 거고,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기.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있게, 특히 어린 개월 수일수록 간단하면서 재미있게 베이비 사인 섞어가면서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죠. 사회관계. 목표는 나를 인식하고 친숙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나를 고유한 존재로 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름 불러주는 거, 이거 혜원이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름표 붙여주고, 그리고 특히 내 거 싸우는 2세, 3세 사이에는요, 더 많이 너 거를 주셔야 돼요. 어린이집에 다 같이 노는 거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뺏으려고 하는 거 많거든요. 뺏으려고 할 때마다도 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것에 대한 것, 내 이름표 붙여주는, 사물함에 내 이름, 내 것을 자꾸 알려주시면 내 것을 알아야 남의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고유한 존재로 아는 것,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 교사와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 내용 범주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더불어 생활하기인데요. 나를 알고 존중하기에는 첫 번째, 나를 인식한다. 내 이름 불러주는 거, 아이들 이름 불러주는 거, 내 거 아는 거, 그리고 나의 욕구와 감정을 나타내는 것, 나의 욕구와 감정을 선생님이 읽어주는 것,
나와 친숙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나를 알고 존중하는 것. 예, 그리고 더불어 생활하기. 더불어 생활하기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반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쉬는 영역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쉴 영역은 조금 더 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쁘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지 그 반에 들어가면 다 교구로 되어져 있는지 좀 이렇게 쿠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서도 책 보고 이럴 수 있는지, 그쵸? 쉼 영역이 저는 가장 예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영역. 자, 예술 경험. 목표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경험한다. 예. 자연생활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적 경험을 표현한다. 그래서 내용 범주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이 두 가지인데요. 그 아름다움을 찾아보기의 내용은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생활에서 이런 건 선생님이 보여주셔야 돼. 아이들은 표정이 없을 수 있어. 예, 표정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 얘기 한번 해볼게요. 파리 같은 거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고요. 파리 같은 거 잡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파리를 손으로 턱 잡으시는 분들 보면 아이들 파리를 턱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파리 보고 이렇게 무서워하는 엄마들 보면 아이들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제가 파리로 얘기 드려서 그렇긴 했는데 바퀴벌레. 저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 나오면 제가 잡거든요. 이렇게 종이대 턱 잡거든요. 우리 딸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딸은 탁 해요. 근데 얘가 이제 크더니만 이제 많이 이제 커서 고등학생인데 하고 놀래는 거예요. 그거는 주변에서 친구들 봐서 그래. 친구들이 이렇게 근데 걔 어렸을 때 저랑 같이 그냥 이렇게 탁 잡았거든요. 예. 그런 거와 같이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깥놀이 가시고 또는 현장 견학 가셔서 자연 볼 때요. 선생님이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껴주세요. 예. 너무 예쁘다. 음미해 주세요. 음미. 어머, 색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니? 빨간색인데 이게 완전한 빨간색은 아닌 것 같아. 선명하면서 이게 너무 이쁘다. 이런 거, 그쵸?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소리와 리듬, 노래로 표현하고, 감각을 통해 미술을 경험하고, 감각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그리고 모방 행동을 즐기고, 모방 행동이 있어야 그 안에 창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노래 부르는 거, 손유희 하는 거, 선생님이 손유희를 많이 갖고 계시면 아이들도 그런 쪽에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서 더 만들보게 하니까, 손유희 익히는데 또, 그리고 그런 걸 선생님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창의입니다. 그것도 창의적인 선생님인 거죠. 모방 행동을 즐기기. 자연 탐구.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목표로는 일상생활에서 탐색을 즐기는 거,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거, 그리고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자연 탐구는 탐구를 즐기는 거. 내용은 탐구 과정 즐기기,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여기서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이게 이제 수학적인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기는 과학적인 영역에 이제 좀 속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탐구 과정 즐기기. 주변 세계에서 자연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거, 그리고 사물과 자연 탐색하기를 즐기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호기심을 가지는 거. 어머,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그쵸? 그런 게 탐구 과정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친숙한 물체를 감각으로 탐색한다. 입에 넣고 던지고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물체의 수량에 관심을 가지는 거. 하나, 와 많다. 하나, 둘, 와 많다. 예. 주변 공간과 모양을 탐색하는 거. 넓다. 좁으네. 이게 무슨 동글동글 반듯반듯
뾰족. 예. 규칙성을 경험하는 거. 예, 규칙성.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뭐 패턴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규칙성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리고 날씨의 변화를 감각으로 느끼는 거. 비 올 때 비에 대한 이야기 꼭 해주시고, 눈 올 때 눈에 대한 이야기 꼭 해주시고, 바람 불 때 바람에 대한 이야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 사계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계절에 대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아유 더워, 아이 추워서부터 바람이 휙 분다. 나뭇잎이 바뀌었어 얘들아. 그쵸? 그런 거. 이 과정은 탐구 과정,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자연과 더불어 살기는 오히려 선생님이 자연에서 통합적으로 정말 더 잘 안내해 주실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자연에 관심을 가지면 일상생활에서 탐색을 즐길 수도 있고요.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도 있고요. 생명과 자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특히 생명에 있어서 꽃 심기 하잖아요. 봄에. 그래서 걔가 죽으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죽었을 때 슬픈 거 그냥 몰래 없애시지 마시고요. 지저분하다고 없애시지 마시고, 어머 얘가 아파가는 것 같아. 우리 어떻게 치료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렇게 도와줬는데 결국 죽었어.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다 같이 심어주고, 죽음에 대해서도 알고 자연스럽게. 그쵸? 그래서 내가 잘 못 키웠을 때를 또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기 이렇게 잘하는 것만 말고, 또는 자연스럽게 죽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철이라서. 그래서 이야기 먼저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되는지, 또는 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지.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 얘는 씨가 있어. 그래서 이 씨로 또 얘는 또 태어나. 이런 이야기들. 죽는 게 아니야. 얘는 씨를 주고 가는 거야. 죽는 게 아니고 얘 할 일을 다 했어. 씨를 주고 가는 거야. 이 씨로 더 많이 고추가 더 많이 있는 거야. 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자연 탐구에 있어서는, 생명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내가 잘 관리 못했을 때를 오히려 교육의 기회로 삼으셔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다음에는 너 더 잘 돌볼게. 그리고 자연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면 되죠. 좀 3에서 5세 아이들인 거죠. 3에서 5세 아이들. 자, 이거 2세 영역별 목표와 내용은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